네, 안녕하세요. 8월 5일 오늘 셀트리온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네, 2분기 실적 말 그대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일단 실적 발표 보고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 일단 실적 연결 기준상으로 요약본입니다. 램시마 IV 매출 정대 및 케미컬 사업 성장 지속으로 사상 최초 반기 매출 1조 원을 초과 달성 및 분기 영업이익률 30%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걸 이제 안 보고 그냥 계약 공시상으로만 나온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매출액이 거의 6천억대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진단 키트 쪽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진단 키트 쪽은 아니었습니다. 진단 키트 매출액 대략 한 240억, 240억 정도 나왔습니다. 2분기 때. 조금 이따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말 그대로 2분기 때 실적이 대박난 원인 램시마 IV 매출이랑 케미컬 사업 성장 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상 최초 상반기 매출 1조 1000억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2분기 매출에 5,961억, 영업이익 1,990억에서 영업이익률이 33%대가 나왔습니다. 1분기 때 이게 문제였죠. 25.8%대 해서 영업이익 매출액 5,500억에 영업이익 1,400억에서 1분기 때 이게 문제 부분이고 그죠? 네 가지 이슈 부분이 있었던 사항이었죠. 특히나 흡입형 항체 치료제 임상 비용 대략 360억 또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그게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모두 성장했죠. 매출도 8.3%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39.8%, 영업이익률도 7.6포인트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2분기 매출 4,300억, 영업이익 1,640억에 영업이익률 38%대 부분인데요. 작년 기준상으로 매출액 38% 급증했죠. 영업이익 22.3%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6% 그죠. 일단 1분기 때,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안 좋다 보니까 1분기 때 요거는 아니었죠. 누적 부분이 아니었죠. 잠시 착각했습니다. 해서 일단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때 이게 레키로나 주고 있지 않았나요? 아무튼 수익성 높은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죠. 해서 38% 해서 작년 대비상으로는 4.6포인트 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부분이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이었죠. 이게 컨센서스가 5,200억 부분이죠. 매출액 5,200억에 영업이익률이 컨센서스가 1,800억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이었습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 램시마 IV를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매출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램시마 점유율이 30%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30% 돌파했습니다. 다케다 인수 제품 중심으로 케미컬 매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튼 램시마 IV랑 케미컬 부분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30%대 회복했다 그죠. 1분기 때가 말 그대로 조금 이게 특이한 경우였죠. 네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 이슈 첫 번째 그 수익성이 낮은 매출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었던 부분, 그리고 일시적으로 공급 단가 인하되었던 부분, 그리고 레키로나주 평가 손실 쪽에 해당되는 부분, 그죠? 그리고 흡입병 항체 치료제 임상 비용 360억 해당되는 사항이었죠. 일단 레키로나주 잠깐 이슈가 나와서 그죠? 평가 손실이 1분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레키로나주 최근 그 기사에 그죠? 켄타우로스의 효과가 있다. 요것도 조금 잘 풀려서 여하튼 재고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다 소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트룩시마, 레키로나 등 고수익 제품의 매출 비중이 낮아졌음에도 영업이익률 30%대 영업이익률 회복했다. 램시마 IV 1공장 생산분 판매로 원가율 개선되며 수익성이 지지되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2분기 매출액 여기 진단키트 있죠. 대략 4%대 나왔습니다. 대략 한 240억 조금 안 되는 부분이죠. 전체가 그죠 한 6천억대 부분이니까 한 240억 조금 안 되는 부분. 진단키트 매출이 지난 4분기에 때는 800억대.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1200억대 나왔습니다. 2분기 때 240억 나왔습니다.
3분기 때는 조금 늘어나겠죠. 그죠? 2분기 때부터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던 상황이었고, 다시 뭐 오미크론, BA5 등등을 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늘었다가 다시 조금 줄어드는 모양이 있으니까, 그죠? 3분기는 네 그래도 아무튼 2분기보다는 진단키트 매출이 조금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1분기 때 이 진단키트 24%였던 게 22%였던 게 4%로 줄어들고, 그죠? 21년 4분기 때 13%였던 게 네,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케미컬 부분이 또 증가가 되었죠, 그죠? 비중상으로. 그리고 아까 램시마 IV 마찬가지 증가가 되면서 램시마 IV 부분이랑 제약 케미컬 부분이 네,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상태 연결 기준 해서 여기서 좀 현금성 자산 부분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요. 순차입금 2021년 말 순현금이 4,800억에서 순차입금이 2,143억 원으로 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및 현금 배당 등의 영향으로 현금성 자산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죠?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권 요게 아무튼 뭐 이렇게 여기서는 단순하게 보면, 그죠? 대략 한 2,700억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현금성 자산 쪽에서 본다고 하면 네, 2021년 말 기준상으로 1조 2천억대 1조 2천억대 현금성 자산이 5,700억대로 거의 7천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거의 7천억 가까이 줄었는데요. 7천억 가까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그죠? 지금 현재 제3공장이랑 그리고 R&D 생명공학센터, 지금 R&D 생명공학센터는 그죠? 원래 7월달 준공을 목표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이 자금 자체가 뭐 5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 같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 네. R&D 생명공학센터 부분이랑 자사주 매입이랑 현금 배당 등 해서 같이 해서 대략 한 7천억 정도가 줄어들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뭐 100% 맞는 100%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단순하게 작년 말 기준상으로 1조 2천억 대비해서 5,700억 원으로 대략 7천억 정도가 준 부분, 이렇게 R&D 생명공학센터 건립 쪽 투자 부분이랑 자사주 매입, 현금 배당 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익 손익계산서, 요약 손익계산서에서 그죠? 매출액 5,600억, 영업이익 네, 1,980억, 영업이익률 34%대가 나왔죠.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그죠?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반대적으로 원가율 자체가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판관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네,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주요 원인 제일 큰 부분은 판관비가 많이 줄었다는 부분. 요게 아마 원래 판관비 상으로 그죠? 흡입형 임상용 비용 360억, 이게 판관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가 부분도 줄면서 그죠?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7.6포인트 네, 급증을 한 부분이고요. 주요 추진사항에서 오늘 일단 뭐 장중에 그죠? 또 지분 공시가 나왔죠. 셀트리온 USA 지분 매각 결정해서 셀트리온 미국 판매자 회사인 셀트리온 USA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상 지분 매각 결의했다. 오늘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매각하게 된 이유 뭐 설명을 드렸던 사항 부분이었고,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첫 번째 부분, 합병을 앞두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죠? 일단은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을 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넘어갈 굳이 그죠? 할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그런 의문 부분이랑, 또 하나는 합병 전에 모든 걸 어느 정도 조금 모호한 부분을 마무리 지으면서 헬스케어 쪽에 대한 지분 가치? 네. 소유장이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만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11%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아무튼 이렇게 됨으로써 그죠? 회사에서는 주요 목적 자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미국에서 직판을 하기 위한 좀 약간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경험이라든가 인프라 등등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라는 의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 자체가 100%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약간 부분 그죠?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을 앞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합병되면 어차피 한 회사 부분인데, 아니면 그죠? 합병 전에 모호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소회장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11%에 대한 조금 헬스케어 쪽으로 조금 우호적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단순 생각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US 의약품 판매 인프라 구축에서 미국 판매 라이센스 및 의약품 유통망을 보유하게 된 셈이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직접적으로 2018년 설립 이후 대부분 주에서 직접 판매 라이센스 확보, 일부 주에서는 간접 판매 유통망 확보하여 미국 전역에 의약품 공급이 가능하다. 이걸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또 바로 가지고 오는 부분이고, 판매 전문성 강화 필요 차원이다. 미국 시장 침투 가속화를 위한 판매 인력 및 전략 강화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판매 품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직판 노하우가 보유, 그죠? 미국 직판을 위한 판매 인프라 필요했다. 헬스케어 쪽으로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죠? 배그젤마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미국 직판 예정이다. 미국 판매 라이센스 및 판매 교두보 확보가 필요했다.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죠? 유럽 시장 직판 노하우 보유. 유럽에서 직판 체계 구축 및 성공적인 전환 완료해서 뭐 셀트리온 USA 쪽으로, 그죠? 또 간접적으로 또 노하우를 전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유럽 의약품 판매 노하우 및 기술 영업 인력 확보해서, 그죠? 서로 어떻게 보면 윈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의약품 개발 생산 쪽이고, 그죠? 판매는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셀트리온 USA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주로 진단 키트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은 원래 판매 채널 부분이죠. 유통 채널, 해외 담당, 국내는 제약 담당, 여기에 있는 판매 채널 자체를 헬스케어 쪽으로 가지고 왔다는 부분, 또 그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 간의 역할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윈윈 시너지 창출, 100% 동의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판매 노하우를 통해 셀트리온 USA의 미국 내 성장 가능성 확대, 이것도, 그죠? 서로 좋은 점은 주고받고 상호 보완적 관계 부분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USA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공시 부분이었고, 지속 가능 경영 체계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뭐 ESG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제가 알기로 ESG에 대한 부분이 2024년부터인가 아무튼 의무 공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E 쪽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 S 사회에 대한 부분, 지배구조, 거버넌스 쪽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24년부터 의무 공시 대상입니다. ESG에 해당 부분도. 그래서 올해 2분기 때 ESG 전담 부서 및 전사 TFT를 구성하겠다. 구성했겠죠. 이제 2분기 지났으니까, 그죠? 3분기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ESG 위원회 규정 제정 및 전략 및 안건 심의 의결한다고 하고, 4분기 때 ESG 수준 진단 및 과제를 이행하겠다. 그리고 2023년 2분기 ESG 레포트를 발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대기업들, 그죠? ESG 레포트 발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도 그렇고, 아무튼 일부 조금 대기업들 ESG 레포트를 발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SO 국제표준 통합 인정 획득을 위한 지속 가능 경영 기반 획득에서 뭐 이렇게 또 품질 경영 또 인정 시스템 획득했다는 부분도, 그죠? 일부 아무튼 기사에서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키 업데이트해서 유럽 시장 점유율 2022년 1분기 기준입니다. 우리 램시마 유럽에서 52.3%, 리툭산, 트룩시마 26.5%, 허주마 12.6%인데, 그죠? 일단 트룩시마랑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조금 직판 확대 부분으로 유통사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를 조금 조정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원래 트룩시마가 한 40% 초반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게 26%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직판 체제 약간 전환 이슈 부분으로, 그죠? 내가 허주마 부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하반기 때부터 뭐 3분기 때부터 직판 체제 본격화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다시 점유율 자체가 회복이 되겠죠. 트룩시마도 그렇고 허주마도 그렇고, 일단 램시마 계속 직판으로 확대가 되어서 과반이 넘는 52.3%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 점유율 2분기 기준입니다. 올해 2분기 램시마
30.8%, 30%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최근까지 기사상으로 뭐 29%, 이게 뭐 수량 기준인지 금액 기준인지 조금 헷갈리는 건데 29%, 27%대 부분이었는데 30%를 돌파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트룩시마 26.7% 계속 좀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죠? 화이자의 룩시엔스 부분이랑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부분 자체를 조금 격차를 메워야 될 텐데 아무튼 네, 트룩시마 쪽에 대한 부분도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점유율 증가가 되고 있고 허주마 요게 조금 네, 아픈 발가락입니다. 네, 1.8%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개발 현황에서 뭐 현재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는 부분 그죠? 램시마 SC 미국 쪽에 대한 부분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 이제 허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CTP47 악템나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 그죠?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요거 미국의 내년에 출시 예정 부분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마찬가지 미국 내년에 7월 달에 네, 출시 합의를 본 사항이고 트룩시마, 허주마 팔리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베그젤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일단은 미국에 허가 신청했고 그죠? 유럽에서는 일단 승인 공고는 받았죠. 뭐 8월 달쯤에 EC에서 정식 승인해 줄 거고 뭐 조만간 3분기 내로 또 미국에서도 승인이 나오겠죠. 그리고 기타 뭐 아일리아, 졸레어, 네, 프롤리아, 임상 3상 여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램시마 SC 네, 유럽 유마티스 학회 심포지움에서 유효성 재확인하며 의료진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뭐 아무튼 언론 기사상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죠. 네, 인플렉시맙 IV 정맥 주사 처방군 대비 통계적 유의미한 임상지표 개선 결과 발표. SC 치료에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이랑 3상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죠. 1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 부분이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챔프로부터 지난 7월인가요? 네, 아무튼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죠. 8월 달에 나올 겁니다. EC에서 그죠? 정식 승인. 그래서 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배거절매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9월이죠. 그리고 전체 적응증 한 12월 쪽으로 유럽과 미국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나온 그 신문 기사 보도 아니 헬스케어 회사의 보도 자료 상으로는 그죠? 미국에서 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그젤만.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네,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램시마 SC 네, 실제 처방의가 말하는 임상적 효과라고 해서 램시마 SC는 기존 인플렉시맙 정맥 주사 대비 면역 원성이 낮아 장기 치료 가능하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 평생 치료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대부분 스위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독일 뭐 임상 헤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인플렉시마 램시마 IV 처방 받는데 2-3시간 걸리죠. SC 10초 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투여 가능하고 그죠? 처음에 첫 환자들 IV로 처방을 하고 향후에 SC로 스위칭 되는 부분이죠. 평생 치료가 필요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 네. 그러면 당연히 그죠? 평생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높은 체내 약물 농도, 낮은 면역 원성으로 환자 어느 누구도 스위치백을 하지 않을 것이다. 스위치했다가 그죠?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램시마 IV에서 SC로 그죠? 스위칭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워낙 네, 효과가 만족스럽고 하다 보니까 다시 스위치백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램시마 SC 암튼 이게 조금 대박입니다. 네. EU5 점유율 해서 네, 램시마 IV랑 SC 합쳐서 2022년 1분기 때 EU5 쪽의 국가에 대해서 63.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EU의 대부분 네, 큰 말 그대로 EU 빅5 국가들이겠죠. 그죠? 유럽, 뭐 독일, 프랑스 뭐 등등 해서 합쳐서 1분기 때 63.3%, 램시마 SC만 9.1%, 작년 1분기 때 2.8에서 9.1로 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합쳐서도 그죠? 59에서 63. 램시마 SC 인플렉시맙 시장 빠르게 업테이크 중이다. 램시마 SC 가파른 성장과 함께 램시마 IV 50%대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2022년 1분기 기준상으로 램시마 SC는 독일에서 17%, 네, 프랑스에서 10%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최근에 나온 부분이랑 조금 다르네요.
1분기 기준상으로 그죠? 독일에서 총 합쳐서 42%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램시마 IV가 22%대 부분이고 램시마 SC가 20%대 부분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보도 기사 부분이었죠. 이게 조금 틀릴 듯 합니다. 이게 아무튼 헬스케어 쪽에서 나온 그 기사 부분이었습니다. 독일 1분기 기준상으로 그죠? 1분기 기준상으로 4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IV가 22%, 네, 그리고 SC가 20%대, 그리고 프랑스도 그죠? 합쳐서 50% 점유율 달성이죠. 그래서 그러면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SC가 10%면 IV가 40%대 부분이겠죠. 그리고 EU 판매 수량 추이, 요게 조금 그죠? 충분히 또 블록버스터로 충분히 가능한 램시마 SC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램시마 SC, 네, 파란 선이죠. 그리고 D 제품의 글로벌 매출 9.3조 원짜리 요겁니다. 요거보다 가파르게 더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T 제품 글로벌 매출 6조 원보다도 그죠? 훨씬 더 S 제품 글로벌 매출 4조 원보다도 그죠? 그리고 T 제품 매출 4.4조 원. 완만하게 우상향 부분인데 램시마 SC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은 그죠? 아마 출시된 지가 오래된 제품일 겁니다.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니까 점진적으로 우상향 부분이겠죠. 하지만 램시마 SC 말 그대로 뭐 출시된 거는 거죠. 이제 3년 차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많이 또 영업 활동을 못했던 그런 이슈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3년 차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네, 그런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말 그대로 지금 글로벌 매출 9.3조 원 부분이랑 비슷하게 네, 급격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램시마 SC 최근 1년간 분기 평균 성장률 41%, 뭐 42%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최근 출시한 블록버스터 신약과 비교 시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판매 수량 기준에서 그죠? 이게 또 최근 출시한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조금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최근 출시, 아무튼 뭐 차이는 그죠? 출시 기간에 대한 차이 부분은 있겠지만 아무튼 뭐 최근 출시라고 하니까 비슷하다고 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램시마 SC 그죠? 블록버스터 글로벌 매출 9.3조 원, 뭐 9.3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뭐 4조 원이든 5조 원이든 네, 1년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램시마 SC. 램시마 SC 미국에서 TNF 알파 시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51조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이 TNF 알파 시장이 51조 부분이고 미국에서 30 몇 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30 몇 조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램시마 SC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의약품 부분입니다. 넥스트 웨이브 파이프라인에서 1세대 우리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거죠. 램시마 IV,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유럽 쪽, 유플라이마 미국 쪽, 아니 유럽 쪽, 그리고 2세대 11품목까지 확대해서 베그젤마 이제 출시가 기다리고 있죠. 유플라이마 미국에 내년 7월, 램시마 SC 미국의 신약으로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 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라까지. 그리고 25년부터는 이제 3세대에서 R&D 진행하에 10개 품목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10개 이상의 특허 만료되는 제품 개발 중이다라고 하면서 뭐 ADC, IL 등 신규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신약 개발 전략에서 중점 분야, 네, ADC 그리고 패스트 팔로잉 항체, 이중 항체, mRNA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DC는 뭐 워낙 잘 아시다시피 그죠? 우리 익수다 테라피우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죠. 지분율이 현재 26.4%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잘 되면 그죠? 또 현재 뭐 서진석 장남이 또 사내 이사로 올라가 있죠. 2022년 중 임상 개시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림프종, 유방암 등 익수다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합니다. 패스트 팔로잉 항체에서 1차 타겟 선정은 완료가 되었고 2024년 임상 개시를 계획한다 라고 하네요. 매년 2개 품목을 추가 계획이다. 이중 항체 공정 플랫폼을 구축했다 라고 합니다. M&A
라이센스 인을 통한 빠른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M&A 아무튼 우리가 기다리는 M&A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거 M&A 부분이랑 뭐 3, 4병 공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중 항체 부분까지. 그리고 mRNA 플랫폼은 그죠? 작년부터 미국의 약간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사와 협업 중에 있죠. mRNA 플랫폼 기술 활용한 치료제 백신 개발 목표다라고 하면서 투자 방식, 인하우스 개발, 회사 자체적으로 신약 자체 개발 성공 경험 보유 레키로나 그죠? 신약이죠. 항체 신약 자체 스크리닝 기술 확보, 보스턴 R&D 사무소 신설, 아무튼 이게 또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헬스케어 전문 펀드 활용 및 딜 소싱, ADC 유전자 치료제, AI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 개발 상황에 따라 엑시트 또는 디벨롭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죠? 개발 상황에 따라서 말 그대로 조금 안 풀리면 말 그대로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잘 풀리면 더 뭐 투자를 하고 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랑 외부 환경, 오픈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또 투자 방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조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죠? 정말 정권사들 전망치 그냥 다 틀렸습니다. 그죠? 정권사들 전망치도 한 5,200억대 그냥 컨센서스 부근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죠? 엄청나게 다들 틀려버렸습니다. 영업이익도 1,800억대 뭐 그렇게 다 1,800억대 맞죠? 1,800억대인가 1,600억대인가 부분인가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헷갈리는데요. 제가 알기로 1,800억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권사들의 전망치 모두 털려버린 셀트리온의 2분기 매출, 어닝, 영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